안녕하세요. 꽃촌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동영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7세 이하 자폐 성향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그 하나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경계선 자폐 성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심한 자폐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마 지금 받는 치료의 패턴들이 아마 언어치료, 놀이치료, 뭐 ABA, 감각통합, 뭐 특수체육, 뭐 플로타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들이 짜져서 아마 풀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도 이렇게 자폐 성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남자아이가 왔었고, 올해는 또 5살의 남자와 여자아이가 왔는데 아주 심한 자폐 성향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이제 봤을 때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경도의 이제 자폐 성향이 보이고 확실히 사회성에서는 눈에 띄게 떨어져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고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이 아이들이 획일적 치료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ABA에 ABA에 아주 잘 길들여진 아이가 있었고 기존 치료에 전혀 적응도 못했지만 여전히 사회성은 바닥인 아이, 전혀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먹는 것에 추구하는 이런 것들, 먹는 것 추구가 상당히 강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세팅된 치료를 받아온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역시나 이 아이들은 아주 일상생활의 변수에 취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바뀌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아이의 얼굴을 보면 이 아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 전과 같은 상황인데 또 이렇게 반복되나 하는 건지 아예 아니면 관심도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나 눈동자의 움직임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동적으로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보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완전히 인지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중재는 어쨌든 아이가 인지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이냐 똑같은 곳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부분이 다를 건데 그 다른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아이가 상당히 예민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들을 다시 예전에 자신의 어떤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달라고 부모를 귀찮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거에 다르다는 걸 인식했을 때 특별히 나에게 큰 위협적이거나 별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일반적인 자폐아동 치료적인 접근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자폐아동 치료의 방법은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철저히 자폐아동 중심이 아니다. 전부 다 이 아이로 인해서 외부에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과 또래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행동이 올바른지 그른지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인지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엄마들이 자폐 아동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센터에 가서 지켜보았던 그런 모습은 제 센터에 와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인간적인 치료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최대한 이 아이가 그런 자폐 성향이 보이고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씩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고,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제가 많은 경우에 아이에게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하루에도 3-4곳씩 다니면서 2년 3년씩 다녀도 결국 아이의 인지적인 문제는 거기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이미 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많은 언어치료사나 놀이치료사들이 한계를 느끼고 서서히 FI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아이의 인지적으로 왜곡이 생기는 이런 인지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도저히 그들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버겁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어치료의 한계고 놀이치료의 한계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전국의 많은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지금 하는 치료는 결국은 엄마가 초등학교 이후에 손잡고 다녀야 되는 결과를 만드는 치료다. 정말 어떠한 자폐 아동을 하는 그 치료든 간에 최종 종착지는 아이는 엄마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수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거기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을 배워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변수를 겪어야 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돌발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런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치료사들 자체가 자폐 아이들을 대하는 그 기준 자체가 책 속에서 배운 기준으로 보고 있지, 이 아이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가 무엇을 부모랑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놀이치료도 분명히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아이 데리고 방방 뛰고 그러지 않고 해도 이 아이가 1시간 2시간을 저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랑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자신있게 밖에서도 어느 누구랑도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그룹 생활에서도 충분히 돌발 상황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7세 이전에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아마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자폐아동의 인지적인 기능에 이 아이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더 키워야 될지를 알려주는 원장은 없을 거예요. 언어치료 원장이든 놀이치료 원장이든 뭐 플로타임 원장이든 ABA 원장이든 결국은 어떤 테크닉,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지 이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저하고 기존 치료사들 원장들과의 가장 차별화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초창기에 인도 가서 봤을 때에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접근 방법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학교 생활과 이런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없이 교육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가장 큰 인상을 받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 인도에서도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기계적이고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걸로 가고 있는 것에 놀랐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고자 FI를 기반으로 자폐아동을 좀 어떻게 좀 더 스스로 해나가고 집안에서 어떤 자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인지적으로 기능이 좀 올라와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가 5세, 6세, 7세가 상당히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근데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욕구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먹는 것에 더 집착해서 상당히 엄마 아빠를 데리고 다닐 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엄마는 아이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자폐아동 전문이라는 곳들에서 원장이든 치료사든 상당히 아이에게 많은 변수를 만드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치료사들이 머리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폐아동 치료사들의 특징이 자폐아동들만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획일화되고 쉽게 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즉 아주 세분화된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취약하고 상당히 상수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가는 방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사들이 교육하러 오면은 가끔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5세 남자 여자아이를 보면서 정말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상당히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정말 특히 그 서울에서 수업받고 있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이 ABA 냄새가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들이 싹 때를 벗은 것처럼 사라지고 정말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저하고 대화하고 같이 수업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맞춰가고 또 아이가 또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고 또 말들이 상당히 일방향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었다면 저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치료사들이 이 아이가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왔나는 베이스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정말 저를 보면 빵구 듣는 어린아이 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좀 봐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마도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집에서도 편하게 해준다. 엄마를 상당히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피드백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때에 온 아이들은 확실히 많이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좀 바라봐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어도 그래도 자기 주변에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고 호의적이고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래야지 이 아이들도 정말 사회에 나가서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집에서 엄마랑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5세, 6세, 7세 때 좀 이 아이가 나도 이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사표현을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이들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5세, 7세 이렇게 경도든 중증이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언제든 변수는 생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치료사들은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인지적으로 아이에게 어떠한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다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보고 배웠던 대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훈련은 아이의 인지 구조에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의 사고의 유연성보다는 상당히 획일화된 행동으로 상동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5세, 6세, 7세쯤 됐다. 어느 정도 치료를 2, 3년 받았다. 언어 치료도 받았고 놀이도 받았고 감통도 받았고 뭐 플로어도 받았고 ABA도 받았고 했는데도 학교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는 판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아이의 어떤 그렇게 획일화 되려고 가는 그런 인지적인 구조를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서 계속 이 아이가 자신의 구조를 수정해 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기존에 받았던 치료들로 인해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하고 손잡고 다녀야 된다. 자신보다 키가 더 크고 훨씬 더 몸집이 커진 큰 아이를 손을 잡고 다녀야 되고 자신과 같은 키로 커버린 딸을 데리고 손을 잡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판을 바꿔야 된다. 5세, 6세, 7세 때 이런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지 못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변수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지 않을까. 결국 그러게 되면 사실상 중학교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5세, 6세, 7세 때 기존의 자폐아동 치료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인지구조는 정말 뻑뻑하게 돌아가는 답답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자폐아동 어머님들 5세, 6세, 7세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인지구조에 여러가지 컨트롤러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조절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